영화 버드맨의 주인공은 히어로물 버드맨을 하며 전성기를 보낸 남자인데요. 세월이 흘러 한물 간 배우 취급을 받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환청에 시달리는데요. 전성기 시절 버드맨이 나타나 귓가에 속삭입니다. 너는 버드맨이었던 사람인데 겨우 이 정도 역할을 해서 되겠냐고요. 버드맨은 전성기 시절의 자신인 셈이죠.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버드맨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앳되고 젊은 내가 나이 들어가는 나에게 외모가 이게 뭐냐고 잔소리하고, 지난날 사랑받았던 내가 현재의 권태로운 사랑을 나무랍니다. 버드맨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러다가 길을 잃으니까요.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버드맨은 그냥 내쫓아버리세요. 새로운 버드맨이 되면 되죠. 지난날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여기는 제40대 본총동아리 연합회와 전북대학교 방송국 UBS가 함께하는 보이는 동아리 라디오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백소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전북대학교 제40대 본총동아리 연합회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청취자 참여 코너에서는 퀴즈를 듣고 정답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동아리 연합회 부회장님과 동아리 집행위원장님도 모셔봤는데요. 먼저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학우분들에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전북대학교 제40대 본총동아리 연합회 부회장 장인섭, 동아리 집행위원장 홍두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두 번째 보이는 동아리 라디오가 돌아왔네요. 지난 4월에 방송된 보이는 동아리 라디오 그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학우분들의 다양한 사연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방송되는 보이는 동아리 라디오 그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 다들 마음 한켠에 고민 하나씩은 품고 계시잖아요. 5월 3일에 진행했던 동인제 고백나무숲 부스에서 학우분들이 익명으로 적어주신 수많은 고백들을 보며 이 주제로 정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나무숲에 저마다의 고백을 남겨주신 모든 학우분에게 감사 인사 드릴게요. 적어주신 고백들을 보며 학우분들이 인간관계, 학업, 그리고 사랑과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고백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드는데요. 두표 씨는 고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저는 두려움이 먼저 느껴지는데요. 고백이라는 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백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을 보였을 때 주변 반응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제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학우분들 중에서도 두표 씨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직접 말하기 두려울 때는 편지로나마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유의 반편지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듣고 오신 아이유의 반편지는 제가 평소에 자주 듣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띄울게요 라는 가사는 사랑하는 사람의 밤을 돌봐주길 바라는 예쁜 마음을 반딧불이라는 미약하지만 따뜻한 존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더욱 깊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보이는 동아리 라디오를 통해 못다한 이야기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사연을 받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연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인섭 씨가 읽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종강이 점점 다가오는 시기인 지금 이제는 말하고 싶고 더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봉사분과의 한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도 같은 동아리에 활동하고 있는 참 예쁘고 순한 사람입니다. 3월 개강 모임에서 술자리를 가지기 위해 술집에 들어선 순간 벽끝 구석자리에서 빛이 나고 러블리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쁜 사람이랑 같은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연예인을 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술자리 이후 저는 단지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 말 한마디 섞어보지 못한 그런 아쉬움. 그 사람과 친해질 방법이 없을까에 고민이 깊던 그날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사람과의 접점이 없어 그 사람이 잊혀질 때쯤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집 가는 방향이 같아 단둘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는 10분, 15분이 저에게는 인생 일대의 기회 같았고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1분이 100분처럼 느끼게 최대한 많은 질문을,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의 속마음까지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의 이러한 마음을 그 사람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대학교에 입학한 지 벌써 햇수로 4년 차지만 이렇게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옷도 사입고 향수도 뿌려보고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의 마음을 받아준 것인지 사연을 보내는 기준으로 그 사람과 다음 주에 같이 영화를 보고 밥을 먹기로 했어요. 아마 이 사연이 공개될 때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 사람과 함께 이 사연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처음부터 많이 좋아하고 노력했었다고.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정성스러운 사연이네요. 옆에서 사연을 듣는 내내 저희 입꼬리도 계속 올라갔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학우분의 설렘이 저희에게까지 전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지난 4월에 방송된 보이는 동아리 라디오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짝사랑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네요. 영화도 보고 밥도 먹기로 한 거라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듭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사연자님의 진심이 그분께도 닿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결과가 있다면 지금쯤 두 분이 함께 사연을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결과가 있든 솔직한 마음을 보여준 사연자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말 설레고 두근거려요. 저희가 사연과 꼭 맞는 노래를 준비해봤는데요.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은 두표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 3학번 새내기입니다. 지난 5월 3일에 제 인생 첫 대학교 축제를 즐기게 되었는데요. 저는 동아리 축제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동기가 같이 놀러 가자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쯤 가보니 여러 부스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동아리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친구와 다양한 부스를 체험하며 동아리에 가입도 했어요. 제가 그날 가장 좋았던 건 총동아리 연합회에서 준비한 본총동 고백점프 부스였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저는 과 친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아쉬울 때가 많았는데 부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고 함께 재미있는 게임을 해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풍선이랑 부채도 너무 귀여웠어요. 대학생활의 첫 축제를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주신 총동아리 연합회 분들께 이렇게나마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사연을 읽어주셨는데 읽어주시는 내내 두표 씨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를 않았어요. 이 사연을 듣고 있을 총동아리 연합회 분들께서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인섭 씨가 총동아리 연합회 분들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한 동인제에서 좋은 추억을 만드셨다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사연자님의 글이 저희에게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있을 다양한 행사들도 기대가 됩니다. 저도 5월에 동인제부터 대동제, 단과대학 축제까지 정말 많은 축제에 놀러 갔었는데요. 새내기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면서 제 신입생 때 생각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저는 코로나 학번이라 대학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항상 남아있는데요. 2, 3학번 학우분들은 축제나 MT처럼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최대한 많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대학 생활이 여러분에게 좋은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길 바라며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1시 18분. 여기는 여러분의 솔직함을 응원하는 보이는 동아리 라디오입니다. 본 방송은 제40대 본총동아리 연합회와 전북대학교 방송국 UBS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인 청취자 참여 코너에서는 퀴즈를 듣고 정답을 전북대학교 제40대 본총동아리 연합회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동아리 라디오 마지막 순서는 실시간 청취 이벤트입니다. 정답을 맞히신 학우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해주시는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셔서 댓글로 문제의 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무려 10분께 스타벅스 만원 상품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두표 씨가 문제 드릴까요? 질문 드릴게요. 국가보훈부는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기리고자 이 달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등 보훈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은 몇 월일까요? 1번 1월, 2번 6월, 3번 12월입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바로 2번 6월이죠. 현충일, 한국전쟁의 날 등 6월엔 역사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6월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함께한 보이는 동아리 라디오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 사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술분과 동아리 소속 여자부원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한 3월에 파팅과 소개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몇 번 나갔는데 처음 만난 남녀가 잘 되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놀다 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아리 선배들이 동아리팅도 있다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3월부터 계속된 새로운 만남에 지쳤을 때였는데 동아리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가자고 저를 꼬드겨서 진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총동아리 연합회에서 주관한 벚꽃오프 속 동아리팅에 지원했습니다. 저희의 상대 남자분들은 다 키도 크시고 훤칠하셨는데요. 그러나 저는 만남에 큰 뜻이 없이 나가기도 했고 워낙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수준급이 되었던 터라 그저 말주변 없는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 띄우는 역할을 도맡아 했습니다. 남자 쪽과 여자 쪽 둘 다 서로 흥미와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한 2시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웬걸 다음날 남자 쪽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는데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사실 키도 크고 멋지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건 단순한 첫인상이었는데 성격과 유머 코드도 너무 잘 맞아서 저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본 총동아리 연합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여러분 덕이에요. 제가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목적이 없이 생각을 비울 때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뜻이 없었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노력해야 이루어지는 것도 맞지만 모두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에 이어 이번 사연도 총동아리 연합회로서 괜히 뿌듯하네요. 동아리팅에서 좋은 인연을 만드신 사연자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남자친구분이 이 사연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네, 그러게요. 제가 남자친구분이라면 이 사연을 쓰신 사연자님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사연자님이 직접 신청해주신 곡입니다.
사연과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은데요. 최유리의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음 청취 이벤트 퀴즈는 인섭 씨가 맡아주실까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가보훈부는 어메이징 70을 핵심 메시지로 하여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장과 국내외 참전 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기념식, 유해봉합 및 합동 안장식, 신규 제복 지급 프로젝트 제복의 영웅들, 특별전시전 영웅의 발자국 등을 진행합니다. 올해 2023년은 6.25 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몇 주년이 되었을까요? 1번 10주년, 2번 50주년, 3번 70주년입니다. 문제를 잘 들으셨다면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과연 올해는 6.25 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몇 주년이 되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3번 70주년입니다. 문제에서도 나왔다시피 국가보훈의 핵심 메시지인 어메이징 70의 힌트가 있었는데요.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오늘 라디오를 열심히 청취해 주셨다면 쉽게 정답을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총동아리 연합회와 함께 보이는 동아리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방송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JBS, 2번 KBS, 3번 UBS, 4번 SBS.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의 이름은 바로 3번 UBS입니다. UBS에서는 영상과 오디오 방송을 통해 학내 사건과 사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으며 학우들의 교양 고취를 위해 건지광장과 전북대학교 방송국 유튜브로 오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있죠. 정답을 맞히신 분들께서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만원 상품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6월 10일에 이루어지고요. 종강날인 6월 19일까지 상품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청취자 참여 이벤트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어느덧 보이는 동아리 라디오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된 보이는 동아리 라디오, 두표 씨는 처음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처음이라 많이 긴장도 되고 떨렸는데요. 재미있는 사연이 많이 올라와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좋은 기회 주신 UBS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섭 씨의 소감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두 번째지만 여전히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백소영 아나운서님과 전북 동부보훈지청이 함께 해줘가지고 더 풍성한 라디오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이죠. 6월 8일 오후 6시에 총동아리 연합회에서 기말고사 간식 사업을 진행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솔직함을 응원하며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주제로 진행한 두 번째 보이는 동아리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40대 본총동아리 연합회와 전북대학교 방송국 UBS가 함께한 보이는 동아리 라디오 그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청취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로 동아리를 바라본 하루, 보이는 동아리 라디오. 제작의 조다희, 진도선, 김산희, 조아영, 조영서, 연출의 하명진, 기술의 김민아, 그리고 진행을 맡은 저는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백소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회장님과 집행위원장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동아리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제40대 본총동아리 연합회 부회장 장인섭, 동아리 집행위원장 홍두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